자, 먼저 위험성 평가란 무엇이냐면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위험에 대해서 정성적 혹은 정량적으로 위험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유해 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결정을 하는 것이 위험성 평가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위험성 평가는 아주 옛날부터 진행된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2014년부터 위험성 평가가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2014년에는 그렇게 중요도가 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이 위험성 평가를 정확히 인지하기가 어려웠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어서 2017년에 위험성 평가 개정, 그 다음에 이때도 적용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0년도에 조금 더 강화를 시켜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이 위험성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만드는 법령이 변경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위험성 평가의 절차를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냐면, 위험성 평가의 절차, 위험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당 공종마다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파악하기 전에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각 공정별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각각의 위해, 위험 요인을 파악했을 경우에는 그 위험 요인은 무엇이 있는지 위험성을 결정하는 단계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위험성을 결정하였다면 이 위험성을 당연히 줄여야 되기 때문에 감소 대책을 수립하거나 실행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감소 대책을 수립과 실행을 했을 때 기존에 보다 위험성이 많이 감소되었는지 결과를 공유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록들을 보관해 줘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위험성 평가 절차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그럼 위험성 평가 기법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다? 체크리스트 기법이 있습니다. 자, 체크리스트 기법은 실제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어떠한 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하는 것으로 공정 및 설비의 오류, 결함 상태, 위험 상황 등을 목록화한 형태로 작성해서 경험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위험성을 파악하는 방법을 말하게 됩니다. 자, 안전관리자는 모든 공정이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공정별로 경험이 참 많은 분들 랑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을 파악해보고 직접 현장을 둘러봄으로 해서 이렇게 체크리스트, 리스트화를 만든 다음에 직접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정성적 평가 방법과 정량적 분석법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정량적 분석법은 FTA, 그 다음에 ETA, 그 다음에 CCA 방법이 있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정성적 평가 기법으로 체크리스트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정도 체크해 준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방법도 존재한다 라는 거를 파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안전성 평가의 개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성 평가는 무엇이다? 설비나 제품의 설계, 제조, 사용함으로써 기술적, 관리적 측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안전성을 사전에 평가함으로써 개선책을 제시하는 행위로 리스크 평가와 동의어로 사용해도 무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아래쪽에 있는 안전성 평가 6단계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단계는 무엇이다? 관계 자료의 정비 검토, 그 다음에 정성적 평가, 세 번째는 정량적 평가, 그 다음에 안전대책 수립, 그 다음에 5단계는 재해 사례에 의한 재평가가 되겠고, 그 다음 마지막은 FTA에 의한 재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하게 암기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각 단계 순서별로 암기를 해줘야 되겠고,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비교하는 것을 외워줘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량적 평가의 평가 항목은 반드시 외워줘야 되는데 5가지를 외워주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취급물질, 두 번째는 화학설비의 용량, 그 다음에 온도, 압력, 조작이 되겠습니다. 이 5가지 항목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제조업, 그 다음에 기계기구 및 설비, 건설공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건설공사 쪽을 많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제조업도 좀 많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2가지에 대해서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2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기와 실기에서 모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조업에서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 용량이 300kW 이상인 경우를 말하게 된다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것을 제조하기 위해서 그냥 맨몸으로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계와 기구를 활용해서 제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용량에 대해서는 암기를 해줘야 되겠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같이 체크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건설공사에서는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그 다음에 연면적 5,000m 제곱 이상의 냉장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그 다음에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그 다음에 저수 용량이 2천만 톤 이상인 용수 전용댐, 마지막으로는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가 있다 정도 외워주면 되겠죠. 자, 해당 부분은 암기 팁을 활용해서 그대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1일 날 건축된 50개의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는 2천만 톤을 저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10월 31일 날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10월 31일에 지어졌습니다. 50개가 건축되었고 무엇이 건축됐다? 학교가 건축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2천만 톤을 저수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앞쪽에 있는 10은 무엇이다? 앞쪽에 있는 10은 깊이 10m인 굴착공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30일과 건축을 이렇게 묶게 되면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50과 학교를 묶게 되면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그 다음에 저수 용량이 2천만 톤 이상이다 라는 걸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3-2 제출 시 첨부 서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제출 대상은 크게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구분할 수 있고, 먼저 제조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출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출 서류가 필요하겠고,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다음과 같은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제출 서류는 언제 제출해야 되냐면 작업 시작 전, 언제까지? 15일 전까지 제출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공사에 대한 내용은 실기에서도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반드시 외워줘야 되겠고, 크게 보았을 때는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과 작업공사 종류별 유해위험 방지 계획으로 볼 수 있으며, 첫 번째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적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상세 내용까지 모두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조업은 작업 시작 전 15일 전까지 제출해줘야 되겠고, 건설공사는 착공 전까지,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 2부를 제출하는 것은 제조업과 건설공사가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정리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면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심사 및 확인 사항을 보도록 하면 확인 사항을 가볍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내용과 실제 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를 파악해 줘야 되며, 두 번째,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변경 내용의 적정성을 파악하며, 마지막으로는 추가적인 유해위험 요인의 존재 여부를 파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방지계획서 심사 결과의 구분은 총 3가지로 볼 수 있으며, 첫 번째는 적정, 그 다음에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엇이 중요했다? 안전성 평가의 6단계는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무엇이다? 관계 자료의 정비 검토, 2단계는 정성적 평가, 그 다음에 3단계는 정량적 평가, 그 다음에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제 사례에 의한 재평가를 해준 다음에 FTA 재평가를 해주도록 합니다. 그 중에서 정성적과 정량적을 반드시 비교해줘야 됐는데, 정량적 평가에 5가지 항목이 있었죠. 자, 그게 바로 아래쪽에 존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취급물질, 두 번째는 화학설비의 용량, 세 번째 온도, 네 번째 압력, 다섯 번째 조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제출 대상 10월 31일 50개 건축된 학교는 2천만 톤이 저수 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외웠죠? 10은 무엇이냐면
10m를 떠올려주면 됐었습니다. 자, 그럼 10m가 무슨 뜻이었냐면 10m,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 왜냐하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평평한 땅에 짓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땅을 판 다음에 건축을 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0m 이상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31m 이상인 건축물 이렇게 연결 지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50개의 학교를 연결 지어줬죠. 자, 그래서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의 공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2천만 톤 이상 저수 가능한 용수의 전용댐이 된다. 이런 것도 외워주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출 시 첨부 서류의 어떤 기간을 보게 되면 건설일 경우에는 공사의 착공 전날, 제조업일 경우에는 작업 시작 15일 전에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